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당대표 접견실에 와 있습니다. 제 옆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지금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제부터 단식에 들어가셨습니다. 몸은 좀 어떠신지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지금 단식을 하고 계세요? 물만 드시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하는 단식을 하고 있죠. 물하고 죽염 뭐 이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사상 초유의 여당 대표의 단식 농성입니다. 야당들도 그렇고 여러 누리꾼들, 네티즌들, 시민들이 아니 어떻게 여당 대표가 단식을 할 수가 있냐. 단식은 힘이 없는 약자가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건데 여당 대표,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여당을 책임지는 대표인데 단식을 할 수가 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런저런 시각에 대해서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말하자면은 왜 해임 건의안이 제출이 됐고 또 국회의장이 어떤 식으로 사회를 받고 그래서 매번 사회할 때마다 단식을 하고 사회할 때마다 항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시냐고 한번 잠깐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보면은 장관을 그냥 해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의결까지 해가지고 야당 단독으로 날치기를 해서 해임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해임의 사유가 세 가지입니다. 청문회 때 지적된 사안들 중인데 이 세 가지가 다 거짓말입니다. 사실 아닌 것이 언론인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대출을 받은데 1.4%로 받았다라고 야당이 했고 언론은 그걸 그대로 다 보도를 했고 지금 저한테 비판하고 있는 네티즌들이나 이분들은 1.4%로 대출을 받은지 압니다. 그런데 정작 확인을 해봤더니 6.7%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6.7%로 대출을 받은 사람한테 1.4%로 받았으니까 장관 자격이 없고 또 장관이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해임 사유라고 한다 그런다면 이게 정당한 겁니까? 이렇게 해도 그냥 되는 겁니까? 만약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그러한 야당 국회의원 만약에 국회의장이 6.7%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4%로 받았으니까 의장직을 사퇴하라. 의장직 해임 건의안을 내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그냥 그것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따라가는 것이 그게 만약의 경우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또 한 가지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아파트를 반값 전세를 살았다. 또는 황제 전세를 살았다고 그럽니다. 9억짜리 아파트입니다. 9억짜리. 2007년도에 지금부터 10년 전 일입니다. 2억짜리 아파트에 근저당이 7억이 설정됐습니다.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2억 남았습니다. 2억 남은 아파트에 1억 9천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황제 전세입니까? 그러면 야당 국회의원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5천이나 3억을 주고 그 집에서 전세를 사실 겁니까?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살게 된다고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살았던 사람이 김 장관 바로 앞 직전에 살았던 사람이 1억 8천에 살았습니다. 근데 1억 9천에 산 겁니다. 이게 황제고 이게 장관 해임을 당해야 될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몰랐었는데 야당 의원들이 제기를 해서 알았습니다. 이 김 장관에게는 아픈 가족사가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 8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해서 생모는 별도로 살고 새 어머니 밑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양쪽 어머니들에게 용돈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로 지금까지 모셔왔는데 이걸 갖다 파렴치범으로 불효자로 이렇게 방송해서 너무 가정사에 대해서 깊이 있는 가정사의 내용도 다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매도를 했고 그게 장관 해임 사유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거짓말이면 언론들이 이걸 그대로 말하자면은 또 문제 지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야당이 이런 거짓말로 청문회 자료를 냈고 청문회를 했고 그리고 이걸 해임 사유로 냈고 이걸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렇게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국민도 속았고 언론도 속았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 개인은 이렇게 억울하게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매도를 당했습니다. 이게 야당이 얘기하는 인권입니까? 이게 야당이 얘기하는 서민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야당이 취하는 그러한 이중성입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장관을 해임을 한 것은 뭡니까? 숫자 힘 갖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석수 하나 믿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의석수. 이 의석수를 믿고 이런 식으로 사실도 아닌 내용을 갖고 장관을 해임을 시키는 이런 다수의 횡포. 이게 지금 야당이 그동안에 그렇게 추구해왔었던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의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지금 정의고 민주당이 지금 추구를 하려고 하는 정치였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정세균 의장님은 자신이 당 대표로 있을 때 2009년도에 미디어법을 다룰 때에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정세균 대표가 대표 시절에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제 아십니까?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단식 농성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억울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의견과 이견입니다. 이건 거짓말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을 갖고 이렇게 통과시키는데 이렇게 의장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서 협치를 이끌어내고 중재를 해야 될 의장이 이런 식으로 한쪽 편에 서가지고 더더구나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뭔가를 한나를 주기를 바라고 다른 것과 거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한 그 거래에 동참을 해갖고 맨입을 안 되니까 국회의장이 맨입을 안 되고 거래로 물밑으로 받아내라고 되기 때문에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잠깐 한번 물어봅시다. 네네. 지금 이거 녹음 이거 하는 거 그대로 다 내보내요. 다 커트하고 내보내고 싶은 것만 내보내요. 다 내보냅니다. 알았습니다. 네네. 자, 조금 이따 그러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벌써 여유신 것 같네요. 벌써 여유셨습니다. 파이팅!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저희 의장방 앞에 가서 한번 이거 하고 기자들 앞에 저희 의견 주고 이러고 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그 야의 횡포를 이런 식으로 부리는 사람들 단체하면서 우리가 무슨 국감을 하네 또뭘 다른 걸 하네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왜냐 저 고야가 오늘 이번에 한 번 오고 무너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농림부 장관, 그 다음에는 뭔 장관, 또 뭔 장관, 뭔 장관을 이어지면서 이 정권이 완전히 무릎 꿇고 쓰러질 때까지 그 야의 횡포를 계속 부릴 거 아닙니까? 이런 거짓말 내용을 갖고도 이런 식으로 장관을 해임을 하면서 이렇게 거야의 횡포를 하는데 제가 기가 막힌 걸 지금 봤습니다. 정세균 저 양반이 당 대표로 있던 시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대 여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최후의 선택으로 단식을 시작한다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2009년도에 이런 사람이 국회의장석에 가서 딱 앉으니까 사람이 바뀌었죠. 사람이 덜별해가지고 이런 이중인격자야. 이런 정말 이런 사람을 국회의장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정치적인 중립 의지를 완전히 훼손해 가면서 이렇게 물밑으로 거래하는 것을 독려하고 받아냈냐? 못 받아냈어?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게 뭡니까? 이런 사람이 오늘 오후 3시에 국회 선진화 방안으로 강연을 한답니다. 영재 대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한답니다. 국회 선진화 방안. 또 맨입으로. 아니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맨입은 안 된다. 말이 돼요? 국회의장석에서 먹어야 돼. 국회의장석에서 맨입은 안 된다고
금융납법 시행을 앞두고 이런 말씀하시는 의장님이 그럼 먹고 해야 된다는 얘기네. 먹고 해야 된다. 항상 뭘 먹어야지 되는 거야. 뭘 바꿔야 되는 거야. 2005년도에 자기가 이런 단식을 했더라고, 이 양반이. 당 대표로서 단식을 했더라고. 근데 그때도 이 거여 횡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됐으면은 이제 국회 개혁을 하고 국회를 발전시키고 정치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해야지. 한술 더 떠가지고 맨입으로 안 된다고 하는 그걸 의장석에 앉아서 버젓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관행을 남겨가지고 그 선배들, 쟁쟁한 선배들, 우리가 모셨던 정의화나 김영호 이분들이 얼마나 우리 말을 안 들어주고 정말 하면서도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왜? 그게 맞은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가 불편했지만 그게 맞은 것 같은 게 뭐냐면 적어도 국회의장은 국회가 협치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협치를 이끌어내려면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고 협의를 이끌어내려면 국회의장이 정말 중립적인 의지를 강하게 갖고 해도 달래기가 힘드는데 이렇게 한쪽에 서가지고 국회에 받아냈냐? 안 받아냈어? 그럼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국회가 이것은 이런 걸 저희들이 하지 않고 오늘은 요 네, 맞아요. 말을 자꾸 네네네. 안 돼요. 지치세요. 예, 말씀을 아끼셔야 돼. 네네. 예. 저희는 다시. 구호 한번 할까요? 네. 김영란법 때문에 미안하다. 정세균은 떠나라. 맨입으로. 맨입으로, 맨입으로, 맨입으로. 이정현 대표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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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바탕 구도천 정세균은 물러가라. 올라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는 선거에 서서 끝까지 투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 이번에 아주 너무너무 감동인 게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제가 33년 정치하면서 우리 새누리당에 이번에 같이 정말 초선 의원님들이 이렇게 주도적이고 똘똘 뭉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서청원 대표님 얘기했지만 새누리당 완전히 싹 수 있습니다. 정말 내년에 큰일 하시고 찍어가. 이거 다 보내드릴게요. 한 장이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자체를 보내드릴게요.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좀 잘하시고. 여기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진짜 고마웠어. 여쭙고 저걸 할게요. 약간 뭐 의원님도 오셔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해서 취지는 다 저희가 받아들였는데 대표님께서 뭐 2년 전에는 단식이 국회의원의 특권이다 라면서 단식을 하던 당시 야당 의원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여당 대표가 그것도 여당 대표가 단식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또 있어요. 대표님의 말씀을 거론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여당 대표가 다수당 저기 뭡니까 그 야의 횡포를 지적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당 대표가 우회주의 파괴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그냥 그것을 넘기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 아까 뭐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뭐 그런 뭐 어떤 맥락이나 그런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도 국회에서 통과시킨
국회에서 어쨌든 국회법에 따라서 통과시킨 그 해임 건의안에 대해 이렇게 반발하는 것, 그리고 정세균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간 것,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헌법이 있고 상권 분립이 있는데 국회의 뜻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삼권 분립을 부정한 것도 없고 또 국회의 뜻을 부정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은 분명히 국회의장이 탈당을 해서 정치적인 중립적인 입장에서 첨예한 여야 간의 현안들의 대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 협의를 이끌어내야만이 협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될, 어렵게 당 이름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당적을 포기하게 하고 그런 무소속으로 국회의장을 두는 취지가 바로 그러한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립적인 위치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야당이 여당과 협상 과정에 이를테면은 뭐 그런 얼마든지 물밑으로는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의만 안 낼 테니까 이걸 받아달라, 저걸 받아달라. 그건 야당의 아닙니다. 야당의 협상 전략이고 말하자면 야당의 하나의 방향인 거죠. 여당이 반대를 한다 그런다면 그것 또한 첨예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바로 그러한 부분을 그 야당의 그러한 여당과의 물밑으로 거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까 그 녹음된 그쪽에서 국회의장의 의장석에 버젓이 앉아가지고 맨입으로 돼? 그 맨입으로 돼? 어떻게 국회의장님 맨입으로 안 되면 그러면 뭐 김영란법 뭐 시행하는 사안에서 무슨 무슨 선물이라도 하나 받아야지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왜 기자도 그 사람 편을 듭니까? 편을 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들입니다. 그렇게 그 의장이 중립 의무를 지켜가지고 하면은 이런 파행을 막기 위해서 바로 중립 그런 위치에 서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파행을 오히려 부추기고 그런 식으로 조장을 하고 오히려 선도를 하는 그런 식으로의 그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고 하면서 이렇게 중립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국회의장이 계속해서 사회를 본다고 한다 그런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국회가 파행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적하고 바꿔나가는 수단이 단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뭐 다른 비판적인 언론이나 누리꾼들께서는 이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어떻게 보면은 뭐 최순실 씨 그 비선 실세 연계 의혹, 그걸 덮기 위해서 국감을 파행시키기 위한 수단 아니냐, 전략 아니냐, 이런 주장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무관하다는 것을 스스로 다 알 것입니다. 국감이 정상화되고 저런 의회주의를 파괴한 사람의 의장직을 물러나서 국회가 정상화되면 그 문제를 국회에서 다룰 수 없습니까? 지금까지도 국회 본회의에서 안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적을 했고 하나라도 제대로 정상적인 내용을 밝혀낸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다 지켜보십시오. 말하자면 4일 동안 대정부 질문하면서 그 문제를 계속 다뤘는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은 질의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면서도 지금까지 하나도 밝혀낸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국회가 정상화되면 또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의회주의를 파괴를 해가면서 이렇게 그 야의 횡포를 부려가면서 그런 식으로 자신들은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국정을 농단을 하고 국회를 농단을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겁니까? 우리 그렇게 그걸 지적하는 네티즌님들이나 그걸 지적하는 언론들은 그런 그 야의 횡포나 그런 의회주의 파괴나 이런 것들 당연시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우리 정치가 바람직하다는 겁니까? 그걸 지적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당연시하는 게 아니고요. 논쟁하고 알겠습니다. 여당 대표님이시니까 정치를 말씀 많이 하시면 네네네. 힘들어 안 돼. 적당히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면 한두 개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앞장서서 정치를 해서 그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무기한 단식을 하시잖아요. 출구가 없는 단식이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 이전에 바로 그러한 국정을 풀어나가야 될 국회의장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회를 보고
아까 시시비비를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현명하게 했다고 한다면 여당 당 대표의 단식도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국회에 이러한 그 공경에 처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국회의장이 헌법이나 국회법이나 이런 데서 주문하는 대로 중립에 대한 의지를 갖고 여야의 서로 이견들을 갖다가 협의를 하도록 잘 이끌어내고 협치가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일 자체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모든 원인 제공 책임은 정세균 의장에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무기한 단식 정말 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게 정세균 의장 쪽에서는 사퇴할 의지가 없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풀 수 있는 해결책이나 협상 방안, 뭐 협의점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정세균 의장의 의장직 사퇴 유일하게 그게 국회 개혁이고 그게 민생 정치의 시작이고 그게 국회 정상화의 시작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백남기 농민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밝히셨는데요. 10여 년 전에는 대통령이 농민의 죽음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또 인터넷에서 회자가 되면서 그때와 지금의 말이 다르냐, 지금도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생명이 고귀한 것이고 한 분의 생명이 이렇게 불행하게 사라져 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말이 달라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모든 사안이 항상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고 백남기 씨의 그 사망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대표님 이거 여쭤볼게요. 그 단식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시거나 이런 뭐 소통을 좀 하셨나요, 청와대랑? 가야 돼. 예,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와대와 좀 말씀을 나누셨는지 그것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발.